사랑이면 다 될 줄 알았다. 결혼식장, 샹들리에 아래 속삭임들. 노점상 집 딸이래요. 우리 집 가문의 수치죠. 서연의 손이 떨린다. 부케가 흔들린다. 석 달 후 책상 위에 놓인 봉투. 가사도우미 급여예요. 이거 들고 나가요. 며느리가 아니라 고용인이었다. 빗속 트렁크를 끄는 여자. 당신들이 버린 이 발로 나는 다시 서 있을 겁니다. 그날 나는 버려졌고 동시에 태어났다. 5년 후 그녀가 돌아왔다. 초고층 빌딩, 회의실 문이 열린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다. 이서연. 노점상 딸이? 시작하기 전에요. 무료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터지고 사연 몬스터는 더 센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이 손으로 언젠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새벽 5시 서울 구도심 재래시장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연은 어머니 김순자와 함께 과일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겨울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서연의 손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쉬지 않고 사과를 닫고 배를 정리했습니다. 엄마, 손 너무 차워요. 장갑 끼세요. 순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갑 끼면 손맛이 안 나. 손님들이 알아 정성스럽게 만진 과일인지 아닌지.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노점에서 일하며 생긴 굳은 살과 주름, 칼에 베인 흉터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연도 자신의 손을 펼쳤습니다. 어젯밤 화장품 연구 노트를 정리하다 베인 상처가 손가락 끝에 선명했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화장품 만드는 공부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연구하면 이 손에 생책이 안 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는 딸의 손을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손으로 내 세상을 만들어라. 엄마는 이 노점이 세상의 전부지만 넌 더 큰 세상으로 나가야 해. 오전 10시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비는 금세 굵어졌고 서연은 서둘러 과일 위에 비닐을 덮고 천막을 펼쳤습니다. 빗소리가 천막을 두드렸고 시장 골목은 순식간에 무릉덩이로 변했습니다. 천막 아래로 누군가 뛰어들었습니다. 한재민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젖은 머리를 털며 숨을 고르는 그의 손목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은색 시계, 서연이 시장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였습니다.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비가 와서요. 재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수건을 건넸습니다. 재민은 수건을 받으며 과일 진열대를 둘러봤습니다. 작은 칠판에 예쁜 글씨로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런 미인을 만날 줄은 몰랐네요. 서연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에서 수없이 들었던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민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고 동시에 깊은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비싼 옷, 깨끗한 손, 정돈된 말투. 이 사람은 분명 다른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쓸쓸해 보일까요? 사과드릴까요? 네, 한 봉지 주세요. 서연은 가장 좋은 사과들을 골라 봉지에 담았습니다. 재민은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를 내밀었습니다. 서연이 거스름 돈을 주려 하자 재민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비 피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는 사과 봉지를 들고 다시 빗속으로 나갔습니다. 천막 밖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저 사람 좋은 사람 같더라. 순자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안다. 사람 보는 눈이 있거든. 저 사람 눈에서 외로움이 보였어. 돈은 많은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서연은 다시 빗속을 바라봤습니다. 재민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탄 검은색 승용차가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 차의 뒷모습은 서연이 텔레비전에서 본 고급차와 닮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였을까요?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순자는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2년이면 다시 만나겠지. 세상이 넓은 것 같아도 인연은 좁은 법이야. 그날 밤 서연은 좁은 방에서 화장품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 보습제 레시피를 적고 있었는데 자꾸만 낮에 만난 남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노트에 집중했습니다. 이서연 정신 차려. 공부나 해. 하지만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한 방울이 유리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서연은 손가락으로 그 물방울을 따라 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묘한 불안감이 올라왔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서연은 손등의 상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손으로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제품을 만들 거예요.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서연의 베갯잎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커다란 유리 건물 앞에 선 자신의 모습, 그 옆에 선 누군가의 뒷모습, 그리고 그 뒤로 무너지는 건물. 서연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왜 울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습니다. 그때 알았다면 좋았을까요?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 방울이 제 인생을 뒤집을 폭풍이 될 줄을.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시장 노점을 정리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이 왔고 서연의 인생에도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한재민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비 오던 날 사과 샀던 사람. 재민은 그날 이후 매주 시장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과일을 사는 척했지만 점차 서연을 보러 온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근처 작은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느 자신이 한가 그룹 차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랑 어울리시면 안 돼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민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좋아요. 그 따뜻함에 서연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밤마다 화장품 연구 노트를 펼치던 서연은 이제 재민과의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만에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재민의 어머니 박정옥은 달랐습니다. 서연을 처음 본 날 정옥은 차가운 눈으로 서연을 훑어봤습니다. 손끝부터 발끝까지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아들이 좋아한다니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하겠어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격이 다른 사람끼리의 결혼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재민은 그 자리에서도 어머니 눈치만 봤습니다. 서연은 그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호텔홀, 샹들리에가 빛났습니다. 서연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서연아, 행복해라. 식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하객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꽂혔습니다. 속삭임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 신부 시장 노점상 딸이래. 재벌집에 어떻게 들어갔을까? 시어머니 정옥이 하객들 사이를 오가며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노점상 집 딸이에요. 우리 집 가문에는 어울리지 않죠. 하지만 아들이 좋아한다니 어쩔 수 없잖아요. 하객들이 웃었습니다. 동정 섞인 웃음, 비웃음, 호기심 가득한 눈빛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케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재미는 신부 대기실에 있었고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시댁 저택 별채였습니다. 결혼 첫날 밤 정옥이 찾아왔습니다. 내일부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댁 어른들 식사 준비해요. 며느리 도리는 해야죠. 재미는 옆에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칼질하다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매번 식탁에 앉아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런 밥상은 시장통에서나 차리지. 우리 집 격이 안 맞아. 국이 짜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재민에게 하소연했지만 재민은 무기력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줘. 서연은 그날 밤 홀로 화장품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흐려져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정옥이 서연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 흰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받아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사도우미 급여예요. 당신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 대가치고는 적지 않죠. 이거 들고 나가요. 우리 재민이 인생 더럽히지 말고.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고용인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서연은 봉투를 책상에 내려놨습니다. 전 며느리예요. 정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며느리? 사람은 격이 있어야 해요. 흙수저는 절대 금수저가 될 수 없어요.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서연은 트렁크를 끌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재미는 침실 이불 속에서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 때 재민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당신들이 버린 이 발로 나는 다시 서 있을 겁니다. 빗속을 걸었습니다. 트렁크 바퀴가 무릉덩이를 지나며 철컥거렸습니다. 서연은 손등의 흉터를 바라봤습니다. 빗물에 젖어 반짝이는 흉터는 이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싸워야 할 이유였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젖은 딸을 안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전 다시 시작할 거예요. 제 손으로 화장품 회사 만들 거예요. 서연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과거를 지우고 싶었지만 결국 그 과거가 저를 만들었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 초고층 유리 건물 23층 수십 명의 투자자 앞에 이서연이 섰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에 당당한 눈빛. 5년 전 빗속을 걷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제품 루미엘의 철학은 한 가지입니다. 상처받은 피부도 다시 빛난다. 화면에 손등 흉터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손등을 보였습니다. 시장 칼에 베인 흉터, 시댁 부엌에서 대인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이 흉터들이 제 브랜드의 시작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투자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5년 만에 이런 회사를 만드셨습니까?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5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을 나온 첫날 밤 서연은 어머니 방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 보습제 레시피가 빼곡했습니다. 이서연, 이제 시작이야. 첫 해는 지옥이었습니다. 낮엔 공장에서,
밤엔 도서관에서 화장품학을 배웠습니다. 몸무게는 10kg 빠졌고 손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둘째 해 원룸을 실험실로 만들었습니다. 싱크대에서 크림을 만들었습니다. 100번 넘게 실패했습니다. 어느 날 밤 또 실패하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포기할까? 어머니 순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국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시장에서 모은 돈이야. 제대로 된 재료 사. 딸 꿈 이루는데 쓰라고. 서연은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셋째 해 첫 제품 힐링 핸즈가 나왔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에게 무료로 나눴습니다. 한 달 후 입소문이 났습니다. 서연아, 이거 정말 좋더라. 손이 이렇게 부드러워진 게 처음이야. 넷째 해 백화점 입점 제안이 왔습니다. 제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다섯째 해 루미엘은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직원 100명, 매출 200억.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투자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오후 3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출신이 시장 노점상이라던데요? 서연은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어머니는 지금도 재래시장에서 과일 노점을 하십니다. 그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으세요? 부끄러울 이유가 없죠. 제 뿔이니까요. 기자가 나가고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속보입니다. 태블릿 화면에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한가 그룹 부도 위기, 회생 절차 돌입. 서연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한가 그룹. 시어머니 박정옥의 회사였습니다. 화면 속 정옥은 5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태블릿을 돌려줬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복수심? 동정?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대표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딘가에 시댁이 있을 것입니다. 정옥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재민은? 한재민. 5년 만에 처음 떠올리는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곧 주먹을 쥐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습니다. 대표님, 한가그룹에서 투자 미팅 요청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투자 미팅? 그들이 서연을 찾아온다는 뜻이었습니다. 5년 전 쫓겨났던 그 집안이 이제 서연에게 손을 벌리는 겁니다. 수락하시겠습니까? 비서가 물었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락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등에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내일이면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투자 결정권자로.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서연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복수는 달콤하다고 했던가요? 아니에요. 쓰디쓰고 아팠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루미엘 본사 대회의실. 서연은 검은 정장을 입고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 너머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나는 사람들. 서연은 손등의 흉터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떨림을 가라앉혔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대표님? 비서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들어갑시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실 안 긴 테이블 건너편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옥, 한재민, 그리고 낯선 남자. 서연이 들어서자 정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5년의 세월은 정옥을 많이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화려하던 옷차림도 수수해졌습니다. 재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야위었고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비서가 소개했습니다. 루미엘 대표 이서연님입니다. 정욱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서연? 그 노점상 딸이?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차분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머님. 아니, 이제 남이시니 박정욱 회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정욱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온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히 통제됐습니다. 한가 그룹 회생투자건이죠. 현재 부채 600억, 자산 400억. 회생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요. 재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5년 만에 마주친 서연의 얼굴. 예전보다 더 아름다워졌지만 동시에 서늘해졌습니다. 재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한재민 이사님. 서연이 냉정하게 잘랐습니다. 여긴 회의실입니다. 격식을 지켜주시죠. 재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외면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낯선 남자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조승우라고 합니다. 회장님의 조카이자 한가 그룹 전략이사입니다. 서연은 조승우를 바라봤습니다. 30대 후반 깔끔한 정장에 온화한 미소. 하지만 그 눈빛 속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번뜩였습니다. 서연은 직감했습니다. 이 남자는 위험하다고. 반갑습니다. 조승우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브랜드 가치는 여전합니다. 투자하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때 정욱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서연 대표님, 과거는 과거고 사업은 사업 아닙니까? 감정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서연은 정욱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의실 안식의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이성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묻겠습니다. 5년 전 제게 50만 원 쥐어주며 쫓아내셨을 때 그것도 이성적 판단이었습니까? 정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말했죠. 사람은 격이 있어야 한다고. 흙수저는 절대 금수저가 될 수 없다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금수저가 흙수저에게 손을 벌리고 있네요. 정욱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조승우가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과거의 일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모께서도 가문을 위해 그러신 겁니다. 이해해 주시죠. 서연은 조승우를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의 미소 뒤에 탐욕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사업이니까요. 투자 여부는 이틀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틀이나 기다리라고요? 지금 당장 답을 주시죠. 서연도 일어났습니다. 정욱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5년 전 이 여자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기다리기 싫으시면 다른 투자자를 찾으시죠. 선택은 회장님 몫입니다. 정욱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조승우가 정욱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진정하세요. 대표님, 이틀 후에 뵙겠습니다. 세 사람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서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복수는 달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물 좀. 비서가 물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물을 마시며 진정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서연아, 오늘 저녁 집에 와. 미역국 끓여놨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엄마.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조승우는 차 안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그 여자 확인했습니다. 루미엘 지분 구조 파악하시죠? 투자 받으면 우리가 먹을 겁니다.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복수의 칼끝이 결국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같은 회의실에 같은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정욱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어려 있었고 조승우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미는 여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욱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투자 불가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욱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한가 그룹은 회생 가능성이 없습니다. 루미엘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감히 내가 나한테 이런 굴욕을 줘? 5년 전 그 노점상 딸 주제에 서연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5년 전 그 노점상 딸이 지금 투자 결정권자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정욱은 온몸을 떨었습니다.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조승우가 재빨리 정욱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모, 진정하세요. 대표님, 다시 한 번만. 필요 없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욱이 책상을 쾅 쳤습니다. 컵이 쓰러지며 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서연, 넌 후회할 거야. 두고 봐. 세 사람이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통쾌했지만 동시에 공허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산팀장이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당장 회사로 오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버가 해킹당했습니다. 신제품 개발 자료가 전부 유출됐어요. 서연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전산실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모니터마다 빨간 경고창이 떠 있었습니다. 대표님, 새벽 2시에 해킹이 시작됐습니다. 방화벽을 완전히 뚫고 들어왔어요.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누가 했어요? 고도로 훈련된 해커입니다. 흔적을 거의 안 남겼어요. 추적 중인데.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몇 년간 연구한 결과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일단 서버 차단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지금 당장. 오전 9시 증권시장이 열렸습니다.
루미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밀 유출 소식이 언론에 퍼진 겁니다. 대표님, 주가가 20% 떨어졌습니다.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서연은 뉴스를 켰습니다. 루미엘 해킹 사건으로 주가 폭락, 투자자들 패닉 매도.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서연 대표님? 조승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유롭고 차가웠습니다. 조승우 이사님? 소식 들었습니다. 안타깝네요. 해킹 사건이라니.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여유로운 목소리에서 확신했습니다. 당신이 했군요. 증거가 있으세요? 저는 그냥 안타까워서 전화드린 겁니다. 조승우가 낮게 웃었습니다. 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루미엘 지분 중 20%가 지금 시장에 풀렸더군요. 주가가 떨어지니 싸게 살 수 있겠어요. 저도 좀 살까 생각 중입니다. 서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군요. 이모, 세상은 원래 약한 자를 밟는 곳이에요. 대표님도 그걸 아시잖아요. 피는 못 속이지만 돈도 못 속여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대표님,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듣지 못했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복수를 하려 했습니다. 정옥에게, 재민에게. 하지만 복수의 칼끝은 결국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승우는 서연의 복수심을 이용했습니다. 투자를 거부하게 만들고 그 틈에 루미엘을 공격한 겁니다. 내가 바보였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수를 하려 했는데 결국 똑같이 취해지고 있잖아.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습니다. 이서연 대표님이십니까? 박정옥 여사님이 응급실에 계십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빨리 오시죠. 서연은 숨이 멎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위중합니다. 보호자 연락이 안 돼서 대표님께 연락드렸어요. 한재민 이사님 명함에 비상 연락처로 적혀 있더라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그대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대표님, 어디 가세요? 병원. 가야 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빗속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복수의 끝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용서? 아니면 죽음? 복수하려 했는데 그 복수의 씨앗이 은혜였다니. 병원 응급실 앞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였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박정옥 환자 보호자시죠? 이쪽입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재민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서연은 대답 대신 유리창을 바라봤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정옥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노인이었습니다. 5년 전의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상태가 어때요? 심근경색. 수술은 했는데 의사가 스트레스 때문이래. 회사 일. 그리고 재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투자 거부도 원인이었다는 걸. 들어가 봐도 될까요? 잠깐이라면. 서연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정욱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서연을 보자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연. 가늘고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저예요.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따라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박정욱이 사과를 한다니. 무슨, 내 어머니, 김순자 씨, 그분이 날 살렸어.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93년 시장에서 교통사고, 차가 나한테 달려왔는데 내 어머니가 날 밀쳤어. 대신 다쳤어. 서연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귓가가 웅웅거렸습니다. 병원비도 내 어머니가 다 냈어. 가난한데도 나한테 괜찮다고 웃었어. 정욱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알면서도 묻어버렸어. 체면 때문에, 가문 때문에. 그래서 내가 며느리로 왔을 때 더 잔인했던 거야.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자존심이. 정욱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진짜 미안해.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뒤돌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재민이 불렀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동부시장. 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아직 노점 정리 중이었습니다.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장부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장부를 펼쳤습니다. 노란 종이 발행 글씨들. 그때 한 줄이 눈에 박혔습니다. 박정욱, 1993년 5월 12일. 병원비 300만 원. 빚탕감 완료. 장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뭘 한 거예요? 복수를 하려 했습니다.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어머니가 목숨 걸고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복수하려 했는데 그 씨앗이 은혜였다니. 장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젖은 딸을 보고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서연아, 왜 이래? 서연은 장부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박정욱. 시어머니, 엄마가 살렸어요?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옛날 일이야. 왜 말 안 했어요? 말해서 뭐해? 그냥 사람 살린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순자는 딸을 안았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항상 말했잖아. 미움으로 이기면 마음이 썩는다고. 용서로 이기면 내가 산다고. 서연은 어머니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년간 쌓아온 분노가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엄마, 저 잘못했어요. 복수만. 아니야. 넌 아팠으니까 화난 거지. 그런데 이제 알았잖아. 미움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순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람은 미움으로 크는 게 아니야. 용서로 커지는 거야.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의 흉터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복수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용서의 증표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뭘 해야 해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 소집하세요. 그리고 한가 그룹에 연락해요. 투자 재검토한다고. 네. 하지만 조승우가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올랐습니다. 비겐 하늘은 맑았습니다. 용서로 이기겠어요, 엄마. 하지만 조승우는 그 사람만은 반드시 막을 거예요. 정당하게. 서연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진짜 용서란 무엇일까요? 복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선택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루미엘 이사회실. 서연은 이사들 앞에 섰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주가 폭락, 해킹 사건으로 회사가 위기였습니다. 대표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주가가 30% 떨어졌어요. 이사가 급히 말했습니다.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제안을 하겠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가 그룹에 투자합니다. 이사회실이 술렁였습니다. 대표님, 사흘 전에 투자 불가 결정하셨잖아요. 재검토했습니다. 한가 그룹 브랜드 가치는 여전합니다. 조건부 투자로 회생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도 위기인데. 그래서입니다. 루미엘 단독으론 못 넘깁니다. 하지만 한가와 손잡으면 시너지가 생겨요. 서로 살리는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투표에 붙이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나둘 손이 올라갔습니다. 과반이 넘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조승우가 들어왔습니다. 서류 뭉치를 들고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투자요? 늦었는데요. 서연은 조승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무슨 뜻이죠? 루미엘 지분 25% 매입했습니다. 어제 주가 폭락했을 때. 이제 저도 주요 주주예요. 조승우는 서류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가 그룹 경영권 양도 계약서. 이모께서 저한테 넘기기로 하셨어요. 서연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결국 다 제 겁니다. 한가도 루미엘도. 대표님, 이제 제 밑에서 일하시게 됐네요.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조승우는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조승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조승우 이사님, 루미엘 해킹 당신이 했죠? 증거라도 있어요? 있습니다. 서연은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 추적 자료가 떴습니다. 전산팀이 밤새 추적했어요. 해커 IP, 금융거래네요. 당신 계좌에서 해커에게 5천만 원 송금됐더군요. 조승우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가 조작. 곧 체포될 겁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조승우 씨 체포합니다. 조승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함정이야. 함정이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당신은 탐욕으로 사람을 밟았어요. 저는 정당하게 막았습니다. 이게 진짜 이기는 겁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조승우는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이서연, 후회할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후 2시 병원. 재민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널 찾으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정욱이 산소호흡기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을 보고는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은 다가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서연아, 승우가 체포됐다며? 네, 죗값 치를 겁니다. 고마워. 날, 우리 집안 지켜줘서.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넌 진짜 내 며느리였어. 내가 몰랐어. 서연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웠던 사람, 증오했던 사람, 하지만 어머니가 목숨 걸고 살린 사람. 어머니, 정욱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삐소리를 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서연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서연은 벽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재민이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유언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인의 유언입니다. 서연과 재민이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전 재산을 루미엘에 기부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노점상 자녀 장학재단을 만들어주세요. 이서연처럼 꿈꾸는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유언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정욱의 떨리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서연아, 미안했어. 고마웠어. 내 어머니께 전해줘. 은혜 잊지 않았다고. 서연은 유언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서로를 이해한 건가요? 재민도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난 정말. 서연은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린 각자의 길을 가요.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행복해. 제발. 서연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손등의 흉터를 만졌습니다. 이제 그 흉터는 용서의 증표였습니다. 용서는 복수보다 오래 가요. 그리고 빛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죠. 서연은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용서는 복수보다 오래 갑니다. 그리고 빛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날 서울 동부 재래시장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시장 입구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순자 장학재단, 노점상 자녀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박정욱의 유산으로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서연은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검은 정장 대신 청바지와 흰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손에는 장미 화분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 순자가 노점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은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순자의 품에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어릴 적 맡던 그 냄새였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엄마, 오늘 개소식이에요. 떨려요. 괜찮아. 넌 잘할 거야. 순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의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따뜻했습니다. 이 흉터, 이제 안 아프지? 서연은 흉터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네, 이젠 자랑스러워요. 이 흉터가 절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두 사람은 걸었습니다. 예전 어머니가 과일을 팔던 자리였습니다. 이제 그곳엔 작은 꽃집이 있었습니다. 루미엘 플라워 스탠드. 서연이 직접 만든 곳이었습니다. 장미, 튤립, 국화가 가득했습니다.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대표님, 꽃집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선 그냥 서연이에요. 서연은 화분들을 정리했습니다. 손끝에서 흙 냄새가 났습니다. 시장 냄새, 어머니 냄새, 어린 시절 냄새였습니다. 서연은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순자가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어린 서연이 노점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손에 사과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때 내가 5살. 처음 사과 팔던 날이야. 서연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엄마, 저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지금도요. 다르게 행복해요. 더 깊게 행복해요. 오후 2시 재단 개소식. 시장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그리고 아이들. 서연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오늘 순자 장학재단 개소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재단은 제 어머니 이름을 따서 박정옥 회장님 유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분 모두 가르쳐 주셨어요. 미움보다 사랑이, 복수보다 용서가 더 강하다는 걸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노점상 딸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고 무시당했고 상처받았어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손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복수는 저를 더 아프게 만들 뿐이라는 걸. 용서가 진짜 저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람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흉터는 제 자랑입니다. 노점상 딸로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곳이 제 뿌리니까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순자가 딸을 안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그때 여고생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 1번째 장학생이에요. 김민지예요. 아버지가 시장에서 생선 파세요. 서연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꿈이 뭐니? 약사요.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보였습니다. 할 수 있어. 넌 분명히 훌륭한 약사가 될 거야. 민지가 물었습니다. 대표님도 힘들었죠? 어떻게 이겨냈어요? 서연은 손등에 흉터를 보였습니다. 이 흉터 보이지? 이게 날 이겨내게 했어. 상처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고 그걸 힘으로 바꿨어. 너도 할 수 있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자신의 미래구나. 개소식이 끝나고 서연은 시장을 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앞에 섰습니다. 한재민이었습니다. 야위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서연아. 서연은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재민 씨, 축하해. 재단, 정말 대단해.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재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서연아, 난 정말 미안해. 그때 널 지키지 못해서 바보처럼 가만히 있었어. 서연은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사랑했던 남자, 미웠던 남자.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 시간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넌 정말 강해졌어. 그리고 행복해 보여. 행복해요. 이제 진짜로요. 재민은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살아. 정말로. 넌 자격 있어. 재민 씨도요.
어머니가 남긴 유산 잘 쓸게요. 약속해요. 고마워. 그게 어머니가 원하시던 거야.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걸었습니다. 미련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우산을 펼쳤습니다. 빗소리가 천막을 두드렸습니다. 5년 전처럼. 하지만 기분은 달랐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서연은 손등의 흉터를 만졌습니다. 빗물이 흘렀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복수는 쓰디쓰고 아팠어요. 하지만 용서는 달랐어요. 따뜻했어요. 자유로웠어요. 어머니 노점으로 갔습니다. 순자가 천막 아래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은 달려가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빗물에 젖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많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빗속에서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정옥의 별 같았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저 엄마 가르침대로 살게요. 용서하며 살게요. 그날 밤 서연은 연구실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 제품 아이디어를 적었습니다. 힐링스카 크림 마이너스 흉터를 치유하는 크림. 흉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증거예요. 하지만 아픈 사람들을 위해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는 있죠.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비쳤습니다. 서연은 펜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용서는 복수보다 오래 갑니다. 그리고 빛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노점상 딸 이서연은 그 빛이 됐습니다. 상처를 빛으로 바꾼 여자, 미움을 사랑으로 이긴 여자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연몬스터였습니다. 공짜로 누를 수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엄지손가락 모양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손끝에서 복이 피어나고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